마지막 거는 할까 말까 조금 고민하다가 일단 넣어놓긴 했는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약물 치료나 이런 것들을 들어가고 나서 되게 수치들이 많이 좋아졌고 됐습니다. 여전히 좀 짧을까요? 시작을 어떻게 하면 좋죠? 심근비대증 환자에서 특히 주의하셔야 될 점 중에 하나가 대동맥 혈전색전증인데요. 이런 것들은 언제 위험성이 높아지는지, 응급시 보호자분들이 해야 하시는 일들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도 좀 얘기해 볼까 합니다. 대동맥 혈전색전증은 좌심방에서 생성된 혈전이 혈관을 타고 이동하다가 혈관을 막아 생성하며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부위가 대동맥 3분지로 이곳을 막을 경우 양쪽 뒷다리로 가는 혈류가 차단되어 뒷다리의 마비와 극심한 통증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 질환은 심근비대증의 매우 치명적인 합병증 중 하나로 발생 시 사망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발견한 즉시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병원에 내원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환자에 따라 혈전 용해제를 사용해 볼 수도 있지만 약물 사용에 따른 합병증의 위험이 크고 비용 부담도 크시기 때문에 모든 환자에 적용할 수 있을지는 알 수 없습니다. 심근비대증의 예후와 모니터링에 대해서 얘기해 볼까 합니다. 심근비대증은 대부분 서서히 진행하기 때문에 정기적인 초음파 및 수면호흡소 관찰이 중요합니다. 특히나 경도나 중등도의 무증상 환자의 경우 장기간 생존도 가능하기 때문에 매일 수면호흡수를 체크하시면서 질병의 진행을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다만 몇 가지 불량한 예후 지표들이 있는데 좌심방 확장이 정말 심하거나 좌심방의 수축 능력이 떨어져 있거나 혹은 좌심실의 심근 비대가 심한 경우 또한 심실의 수축 기능까지 떨어져 버린 경우는 일반적으로 예후가 좋지 않다고 평가하게 됩니다. 하지만 일부는 중등도 이상의 심근비대증을 가지고도 수년간 생존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가정에서의 면밀한 모니터링은 필수적입니다. 마지막 거는 할까 말까 조금 고민하다가 일단 넣어놓긴 했는데 마지막에 그 치료 방법, 그 신부전의 치료 방법이 조금 약간 최신지견이긴 한데 이래저래 조금 논란이 많기는 해서 그렇다면 이제 보호자님들께서 가장 궁금하실 수 있으신 부분 중에 하나가 심근비대증은 치료 방법이 없는지에 대해서 궁금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강아지들 같은 경우 판막을 수술적으로 재건시켜주는 수술들이 국내에서도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어느 정도 치료에 대한 희망이 생기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 고양이의 경우는 아직까지는 안타깝게도 정확한 치료 방법에 대한 것들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다만 가장 최근 몇 년 사이에 소개된 몇 가지 약물들이 있기는 한데요. 대부분은 사람의 HCM에서 많이 적용되는 약물들로 한 가지는 마바캄텐이라고 하는 약인데 이것은 심장의 근육을 과수축하는 것을 감소시켜주는 약입니다. 다만 국내에서 구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 한 달에 몇 천만 원 정도의 굉장히 높은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사용이 어려우실 수 있고요. 아직까지는 사용했던 고양이들에 대해서 긍정적인 예후 평가가 나와 있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 또 다른 소개해드릴 만한 약물은 시롤리무스라고 하는 약물인데요. 이것은 단백질 합성의 유전자를 조절하여 심근비대증을 조절해준다라고 알려져 있는 약물인데요. 이 약물은 고양이에서 연구 결과들이 몇 가지 나와 있기는 하지만 다만 무증상의 폐색이 없는 비교적 초기의 고양이들에서 사용했을 시 몇 달 이후에 심근비대증이 더 이상 이제 진행되는 것을 많이 늦춰줄 수 있다는 연구 결과 발표가 있습니다. 다만 이미 심부전이 발생했거나 아니면 심근에 폐색이 있거나 질병의 진행이 많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사용 보고가 없기 때문에 이 두 약물 모두 아직까지는 임상적인 적용은 조금 어렵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끝났습니다. 네. 좀 더 하세요, 원장님. 한 5분에서 10분 더 말씀하실 거 없는데 너무 빨리 끝나는데. 너무 빨리 끝나. 병원 홍보라도 관련돼서 뭐라도 좀 더 담아주시면. 뭘 할까요? 뭘 관련해서 해야죠? 뭐 이거 뭐 사례가 있으면 재밌을 것 같은데요. 사례요? 뭐 어떻게 좋아진 거 이랬는데 좀 좋아요. 그러면 그냥 뭐
되게 안 좋은 지표를 가지고 있었던 친구였는데 아직까지 별 탈 없이 잘 사는 뭐 그런 사례들을 좀 얘기를 해주면 될까요? 정답입니다. 그러니까 약물 치료나 이런 것들을 들어가고 나서 되게 수치들이 많이 좋아졌고 시작을 어떻게 하면 좋죠? 고양이 심근비대증과 관련해서 저희 병원에 내원했었던 케이스 한 마리를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이 친구는 사실 미국에서 건너온 친구이고요. 미국에서 보호자님이 동물병원을 방문하셨는데 심장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라고 하셔서 국내에 들어오신 김에 저희 병원을 방문하신 분이셨습니다. 다 뭐 아실지 모르겠지만 미국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비용이 비싸기 때문에 보호자님께서 국내에 들어오신 김에 검사를 진행을 하셨고요. 그 친구는 터키시 앙고라 종의 고양이였고 보통 이 종류의 고양이들 같은 경우 굉장히 좀 사납거나 예민한 친구들이 많은데 이 친구는 특이하게도 굉장히 프렌들리하고 침착하고 차분한 친구였습니다. 심장 초음파 검사상에서 굉장히 두꺼운 8mm 이상의 매우 두꺼운 벽 비율을 보이고 있었고 심방의 확장도 굉장히 심한 상태였기 때문에 언제든지 심근비대증으로 인한 심부전 또는 혈전 생성의 가능성이 높은 친구였습니다. 이 친구의 경우는 그래서 심박수를 조금 조절해 줄 수 있는 약물과 함께 혈전 예방 약물 그리고 추가적인 다른 약물들을 투약을 들어갔고요. 지금 이 친구를 만난 지 2년 이상 되어가고 있는데 제가 초반에 걱정했던 것과는 달리 굉장히 잘 지내고 있고 밥도 잘 먹고 잘 놀고 이제는 병원에 와서 화도 내는 단계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의 심장 질환이 많이 진행이 된 상태라고 하더라도 보호자님들께서 희망을 잃지 않고 끝까지 아이들과 함께 잘 헤쳐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됐습니다. 여전히 좀 짧을까요?